개봉 전부터 독특한 소재로 대중들의 관심을 끈 영화 소리도 없이가 개봉했습니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화를 기대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홍희정 감독입니다. 홍희정 감독은 남과 북의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 경제 대공황에 빠진 한반도의 일상을 그린 17분짜리 단편영화 서식지로 큰 주목을 받은 감독입니다. 이런 이력을 알고 있는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홍희정 감독의 첫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들입니다. 비밀의 숲 창크나이트로 잘 알려진 배우 유재명은 그간 여러 작품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영화 나를 찾아줘, 2018년에는 영화 죄 많은 소녀, 영주 등에서 잊을 수 없는 명연기를 보여주었죠. 같이 출연한 유아인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최근작 살아있다에서 영화의 작품성과는 별개로 그의 티켓 파워를 인증했던 배우죠. 저 또한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이후 팬이 되었던 배우입니다. 이처럼 쟁쟁한 배우들의 등장도 영화를 기대한 요인일 겁니다. 아마 이뿐만 아니라 각기 다양한 이유로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자마자 들었던 제 개인적인 감상은 영화가 약간 아쉽다는 겁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영화가 전체적으로 밋밋한 편입니다. 딱히 자극적이거나 흥미를 돋굴 만한 요소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 모두 공감하겠지만 영화의 밋밋함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비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업영화라는 특성을 고려하자면 조금 더 자극적이거나 관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연출을 고려했어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스토리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뷰를 진행해보죠. 태인과 창복은 범죄 조직의 하청을 받아 시체를 처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스톱 됐어. 어느 날 단골 범죄 조직의 실장이 돈을 주며 부탁을 합니다. 사람 하나만 맡아주시는 건데. 저희가 세상 떠나신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 창복과 태인은 당황합니다. 맡아달라는 사람은 11살짜리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한 사람이? 다음날 창복과 태인에게 아이를 부탁했던 범죄 조직의 실장은 조직 내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창복과 태인은 어쩔 수 없이 11살짜리 아이 초이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과연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소리도 없이 리뷰입니다. 거기 누구 있니? 영화 소리도 없이는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 굉장히 밋밋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밋밋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의 주인공 태인과 창복은 시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 생계형 범죄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이들의 삶을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거운 분위기로 그려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들의 삶을 우리의 것과 멀지 않은 하나의 일상으로 그려냅니다. 살인이라는 범죄의 한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며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좋은 곳에 가서 잘 쉬라며 기도까지 해주죠. 이런 장면 이후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 풍경 속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태인과 창복이 있죠. 이들의 모습은 퇴근하는 여느 직장인 혹은 일반인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범죄 혹은 악이 그다지 멀리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어린이집과 백숙집의 등장도 이러한 주제를 보여주는 장치일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장소들이 아동 밀매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범죄와 악은 의외로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즉, 악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의 제목과 같이 소리도 없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며 그저 일상이 될 수 있는 것. 우연히 아동 납치범이 된 주인공들처럼 자연스레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어쩌면 별것 아닌 것. 이러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범죄를 일상화시키는 것이고 관객에게 범죄의 일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감독은 별다른 자극이 없는 밋밋함이라는 전달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즉,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건들의 밋밋함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영화의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일 겁니다. 개인적으론 좋게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범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주인공들의 무감각한 모습이라는 밋밋함을 통해 주제를 전달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너무나도 직접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밋밋함이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즉, 살인사건과 그를 둘러싼 일을 그저 나열하는 영화로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보는 극장에서는 상영 중에 나가시는 관객분들도 계셨습니다. 직접적인 주제 전달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이 아닌 직접적인 주제 전달 방식을 택했다면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방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의 일상성이라는 명목하에 밋밋함만 보여줍니다. 매력이 부족해요. 게다가 영화의 결말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태인의 플래시백을 넣은 것인지 감독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감동도 울림도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악의 평범성, 일상성에 주목한 작품의 의도는 좋았으나 이를 표현해내는 방식에서 공감받기 어려운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악의 평범성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주제를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도 가능할 겁니다. 범죄가 일상인 두 주인공은 초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태인이 그러하죠. 태인의 연민은 초이를 보살피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도록 했습니다. 선한 행동이죠. 이를 보며 관객들은 태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보살핀 초이에 의해 유괴범으로 지목됩니다. 즉 악인이라면 어떠한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 악인이다. 악은 깨끗해질 수 없다. 영화 내내 착한 것처럼 보였던 태인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를 뒤엎는 것이죠. 이런 주제도 영화의 주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조금 약했다고 생각해요. 즉, 영화가 여러 주제를 전달하려는 듯 보이는데 명확한 주제 의식과 표현이 부족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를 관람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배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재명 배우의 팬이라 영화를 봤습니다. 유재명이라는 배우의 장점은 그 어떠한 역할을 맡더라도 배역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비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포커스가 유아인과 배우 문승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에 그의 연기를 인상적으로 볼만한 장면은 크게 없습니다. 영화 초반 몇몇 장면에서 그의 연기들이 돋보이긴 했으나 비중이 적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더불어 같이 출연한 유아인 배우의 경우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졌던 인물이기에 연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배역을 위해 약 15kg를 증량하고 삭발까지 단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에서 배가 나온 유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배역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서 몰입이 너무 잘 되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배우 유아인은 이 영화에서 대사가 없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첫 장편 영화 데뷔작에서 주연 배우의 대사가 없는 게 큰 도전이었을 텐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배우 유아인은 대사 하나 없이 표정만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인의 팬이라면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봐도 크게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이 역을 맡은 배우 문승아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처음 보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연기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납치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연기는 시체를 묻는 유아인을 도와 땅을 파고 흙을 덮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문승아 양이 짓는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할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아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캐릭터를 참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배우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예상한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달랐던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라도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영화였다면 할 말도 많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저 스크린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였던 영화였습니다. 주제 전달 방식에 있어서 세련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리뷰를 올리진 않았지만 차라리 배우 장진영 감독의 영화 사라진 시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장편으로 만들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장면 위주로 편집해 70분 정도의 영화로 만들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